주장과 동시에 코치까지 겸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무회전 슛 지도 중인 손흥민 대박. 마침내 코치까지 겸하자 토트넘 뉴스포텐 폭발한 이유. 오랫동안 팀에서 주포로 활약한 주전 스트라이커가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적했다. 하지만 대체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다. 일단 3라운드까지 잇몸으로 버텼다. 4라운드에 감춰뒀던 손톱을 꺼내들었다. 토트넘 호스퍼가 3일 이하 한국 시각 손톱 효과로 골 폭풍을 몰아치며 원정에서 벌리를 5에서 2로 대파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개막 후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전 리그 3경기와 카라바오컵에서 조연을 자처했다. 주장 완장을 알고 팀 공격에 힘을 보탰으나 직접 해결하지 않고 도우미 구실에 충실했다. 흡사 플레이메이커처럼 움직였다. 선발로 출전한 앞선 리그 3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단 하나만 기록했다. 주중 카라바오컵 승부차기 패배로 변화를 맞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손흥민이 돌아왔다. 3일 치른 벌리와 2023의 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톱으로 자리를 옮겨 공격력을 폭발했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 원톱으로 자리에 득점을 터뜨렸던 이전 모습을 재현했다. 전천 후 공격수 면모를 과시했다. 빠른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크로 상대 수비수들을 시종일관 괴롭혔다. 치명적인 마무리도 선보였다. 여유있는 오른발 칩슛, 정확한 오른발 인사이드킥 마무리,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슈팅 이전의 움직임과 퍼스트 터치가 매우 좋고 양발 마무리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물론 최전방에서 기회만 기다리지 않았다. 놀라운 하드워크로 상대를 압박했다. 쉴 새 없이 종횡무진 뛰며 상대 수비수들을 부담스럽게 했다. 현대 축구의 기본인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공격수의 좋은 예를 보였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놀라운 공수 기여를 등에 업고 경기를 쉽게 풀 수 있었다. 팀을 위해 희생하던 손흥민이 킬러로 돌아왔다. 조영과 주연을 넘나들며 캡틴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치명적인 손톱으로서 더 많은 골 사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 손흥민 주장 임명 다이어 명단 제외에 이어 계급 듀오 산체스 음돔벨레 정리까지. 포스테코글루의 대개혁은 성공적. 사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에 선임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보다는 위구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토트넘은 지난 3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 콘테 감독은 지난해 토트넘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이끌었지만 올 시즌 이반 페리시치를 중용한 전술 등을 고집하며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콘테 감독은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하게 됐다. 토트넘은 이어 이해 못할 행보를 이어갔다. 콘테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수석 코치에게 대행을 맡겼다. 하지만 스텔링이 대행 역시 뉴캐슬의 1대6 충격패를 당하며 쫓겨나듯 팀을 떠났다. 토트넘은 과거 팀을 이끌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에게 대행의 대행 자리를 맡겼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메이슨 감독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마저 실패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출전이 좌절된 것은 2009에서 2010 시즌 이후 13년 만이었다. 반등을 노리는 토트넘은 새로운 사령탑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을 비롯해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뮌헨 감독,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브라이턴 감독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징계를 받은 후 팀을 떠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마저 좌절되며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 토트넘이 원하는 명장은 당연히도 토트넘행을 원치 않았다. 가장 유력했던 후보였던 나겔스만 감독은 선수 영입권과 단장 선임권 등을 원하며 전격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아르네 슬롯 페이노르트 감독이 물망에 올랐다. 슬롯 감독 역시 런던에서 보자는 말로 토트넘행 가능성을 알렸다. 하지만 슬롯 감독의 선택은 잔류였다.
토트넘은 슬롯 감독에게 있는 거액의 위약금을 쓰는데 주저했다. 슬롯 감독은 다른 클럽들이 내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페이노르트에 남아 지난 2시즌간 쌓아온 기반을 계속 다지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라고 했다. 결국 재계약 공식 발표까지 나왔다. 내심 팬들이 원했던 포체티노 전 감독도 라이벌 첼시행을 택했다. 팬들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졌고 토트넘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최종 낙점됐다. 토트넘은 지난 몇 년간 윈나우 정책을 고집했다. 포체티노 감독과 결별한 이후 조제 무리뉴, 콘테 등과 같은 명장들과 함께했다. 당연히 팬들의 눈높이는 올라갔고 이번에도 비슷한 레벨의 명장을 원했다. 하지만 선택은 변방,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눈에 띌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1년부터 셀틱을 이끌었다. 과거 멜버른 빅토리, 호주 대표팀, 일본 제1리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등을 거치며 유럽에 처음으로 입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일본 출신 선수들을 중용하는 파격 정책으로 부임 첫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과 리그컵을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했다. 레인저스에게 뺏긴 타이틀을 탈환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자신의 색채를 더욱 짙게 했다. 지난 시즌에는 아예 트래블을 달성했다. 셀틱의 통산 8번째 트래블이었다. 당초만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 잔류할 분위기였다. 셀틱의 위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토트넘행을 그리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 모든 사람이 내게 이에 대해 묻는다. 나는 우승에 집중하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 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버네스를 꺾고 스코티시컵 우승을 차지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리그컵에 이어 스코티시컵까지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은 없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협상이 마무리됐다. 결국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찾기도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계약 기간에 대한 전망은 2년 혹은 2+1년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4년으로 결론이 났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체제로 새롭게 팀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고 그만큼 그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장 개혁에 착수했다. 선수단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원하지 않았던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있었지만 요소마다 선수들을 영입해 스쿼드를 두텁게 했다. 굴라리보 비카리오, 제임스 매디슨, 마노르 솔로몬, 애슐리 필립스, 니키 판 더 펜 등을 새롭게 영입했다. 문제였던 중원의 창의성을 더했고 수비를 견고하게 했다. 골문도 보강했다. 더 눈에 띈 것은 정리였다. 일단 위고 요리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요리스는 토트넘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지만 동시에 리더십에서 아쉬움을 보였다. 최근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도 문제였다. 무엇보다 에릭 다이어를 구상에서 제외했다. 다이어는 실력이나 리더십이나 모두 낙제점이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의 실책 중 하나는 다이어의 중용이었다. 다이어는 잦은 실수와 불안한 포지셔닝으로 수비 불안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실책보다는 남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팀 분위기를 흐렸다. 포백으로 전환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다이어를 전력에서 제외했다. 74번이 경기에서 모두 명단 제외라는 초강수를 뒀다. 다이어는 바이에른에 역제안을 하며 팀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토트넘은 다이어 없이 훨씬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두 개그까지 정리에 성공했다. 96에 클럽 레코드 듀오인 탕기 음돈벨레와 다빈손 산체스가 나란히 토트넘을 떠났다. 토트넘은 5일 한국 시각 음돈벨레, 산체스와의 이별을 발표했다. 음돈벨레는 한 시즌 임대, 산체스는 완전 이적이다. 둘은 튀르키예 챔피언인 갈라타사라이의 새 둥지를 틀었다.
미드필더인 음돔벨레는 임대 후 1280만 파운드, 약 213억 원, 위 완전 이적이 포함됐다. 센터백 산체스는 이적료 810만 파운드, 약 135억 원의 완전 이적을 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다. 둘은 토트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들이다. 토트넘 이적 당시 최고 이적료를 경신했다. 산체스는 2017년 8월 옵션을 포함해 4,200만 파운드, 약 700억 원의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그는 기대를 밑돌았다. 6시즌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142경기 출전에 그쳤다. 황당한 실수를 자주 연출하며 팀을 한숨 짓게 하며 개극으로 전락했다. 음돔벨레는 2019년 7월 토트넘과 동행을 시작했다. 이적료는 무려 옵션을 포함해 무려 6,500만 파운드, 약 1,08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음돔벨레는 2시즌 반 동안 91경기에 출전해 10골에 그쳤다. 그는 2021에서 2022 시즌 후반부 친정팀인 올림피크 리옹으로 임대됐다. 2022에서 2023 시즌에는 나폴리로 또 떠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처음에는 음돔벨레를 중용할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불성실한 훈련 태도에 완전히 돌아섰다. 산체스와 음돔벨레까지 정리하며 팀은 더욱 응집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산체스는 집중력 부족으로 팀을 여러 차례 들었다 놨다 한 바 있으며 음돔벨레의 불성실한 태도와 불성실한 경기력은 정평이 나 있다. 이 둘의 이탈로 토트넘은 좋은 분위기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